저는 김동구입니다. 이번은 약간 예전에는 한약 같은 좀 쓰지만 도움이 되는 발표를 했다면 오늘은 간식 같은 가벼운 발표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일단 다 아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조금 재밌게 해보는 게 이번 컨셉입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이 좋은가요?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로는 스테이블 코인이란 간단하게 말하고 유저와 개발자 혹은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발행자 측면에서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살펴보고 그냥 머릿속에 든 네, 한번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는 한 10분 내외로 끝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달러 기반으로 한 테더와 USDC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코인이 하나의 1 USD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고 이제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법정화폐와 연동된 코인이다. 이게 간단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가? 처음에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할 때 별로 관심이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왜 필요한지를 유저랑 개발자랑 발행자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저 입장에서 블록체인에서 어떤 행위를, 경제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인 아니면 디파이 상품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사고 싶은데, 그러면 이거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실제 세계에서 이제 변환되는 가치가 줄어드니까 나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려는 마음이 없었는데 투자한 셈이 돼서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 없을 때는 은행에 돈을 넣고 기다렸다가 고민이 완료되면 이제 특정 블록체인 경제 활동을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에서 결국 하고 싶은 걸 찾았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은행에 있는 원화를 블록체인으로 올린 다음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안 쓰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거래소로 송금을 하고 거래소에서 특정 코인을 구매를 하고 그 코인을 거래소에서 블록체인인 지갑으로 출금을 합니다. 그 다음 출금이 된 걸 확인하면 그 지갑을 활용해서 그 블록체인에서 어떤 활동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매우 번거롭고요. 그래서 결국 이 인물은 어, 블록체인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된 그 순간에 자기가 발견했던 거랑 다르게 가격이 많이 변하고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인물은 이제 좀 경험치가 쌓여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쓰는 돈이랑 비슷하다고 라는 게 첫 번째로 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 코인 디파이 상품을 좀 더 고민하고 사고 싶을 때 비트코인 가지고 있으면 고민을 했다가 은행에 넣기보다는 기존에 그 거래소를 통해서 블록체인으로 올리는 작업을 미리 해둬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원하는 블록체인 상품을 찾았을 때 이전에 했던 세 번째 단계를 다 건너뛰고 바로 지갑에서 블록체인 활동을 해서 자신이 찾은 그 특정 물품, 블록체인에서의 물품을 그 찾았던 가격과 비슷하게 즉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저 입장에서는 어, 법정화폐와 연동된 코인이 존재해서 블록체인상에서 경제 활동을 할 때 이런 가치 안정성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럼 반대로 사업가나 개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개발자나 사업자가 새로운 금융 앱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로 유저에게 돈을 입금받고 유저들의 잔고를 표현해주는 웹사이트부터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작게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바로 드는 생각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은행에 돈이 들어온 거를 어떻게 인식하지? 그리고 은행에 돈을 다루는 그 유저 DB를 만들었을 때 이거 해킹당하면 어떡하지? 단순히 모임 통장 같은 간단한 걸 재미로 만들어 보려고 해도
되게 큰 허들이 많습니다. 물론 스테이블 코인이 없어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솔라나로 가능은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런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한계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견을 합니다. 근데 똑같이 현실에서 쓰는 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블록체인 상에서 특정 에셋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는 걸 확인한 이 사업가는 새로운 금융앱을 만드는데 유저들에게 USDT를 입금받고 유저들의 잔고를 표현해주는 웹사이트부터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마다 다른 주소로 USDT를 입금받아서 분류를 하고 그 주소에 입금이 되면 API로 알림을 받아서 유저들의 잔고를 표현해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개발자는 USDT를 활용해서 작은 모임 통장 같은 앱을 바로 쉽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든 생각은 여기서 더 해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가상자산을 유저들의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으려면 뭐 라이센스 등 일련의 작업이 필요하지만 그런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이렇게 조금 더 오픈된 환경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발행자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유저들로 하여금 블록체인상에서 활동을 도와드린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안정적인 코인이 필요하다는 걸 캐치하고 1달러를 주면 1달러 코인을 준다고 말합니다. 근데 1달러 코인을 나중에 다시 가져오면 확실하게 현실의 세계 1달러로 바꿔준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말로만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심플한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달러를 받은 만큼 1달러 코인을 다시 주지만 그 받은 1달러로 국채 1달러를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다시 돌려줄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1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서 보관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국채 이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이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가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2020년도부터 해서 25년도까지 1600억 달러. 근데 이제 국채 이자 4%는 운영비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비즈니스가 되게 단순한데, 어, 사용 유저가 많아질수록 이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되게 매력적인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A라는 사람이 나도 발행자를 하고 싶다가, 지금부터는 상상의 영역입니다. 옆에 있던 A라는 새로운 좀 진취적인 사람이 나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기존의 시장을 찾고 있던 사람은 스테이블 코인은 어딘가에서 받아줘야 의미가 있다. 그래서 당신의 것은 신뢰도가 없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A는 다시 반대로 당신과 우리의 다른 점은 지금 국채를 안 샀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도 국채를 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B는 자신만만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누가 받아주나. 그래서 A는 젊은 나이에 시도를 해보고자 스테이블 코인을 런칭합니다. 그렇지만 마케팅을 하기 위해 국채 이자의 기존에 가지고 가던 50%를 홀더에게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킹 통장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USDP로 홍보를 합니다. 물론 이제 가지고만 있으면 이런 혜택을 받게 설계를 하면 일련의 문제가 발생하긴 하지만 심플하게 바라보면 이런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테이블 사업자는 치킨 코인 하자는 건가? 우리 달러 코인의 점유율이 낮아지지 않겠지? 조금 당황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붐이 일고 여기저기서 다 자신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국채이자 50%를 돌려준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4%를 전부 돌려준다고 하고 은행 예금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USDB로 홍보를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여러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가지자 어떤 사람들은 1달러 코인 발행자, 시장을 먹었던 1달러 코인 발행자에게 실제로 미국채를 충분히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지 의심을 하기도 하고 증명을 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스테이블 발행자들은 이제 다가오는 그런 경쟁 사업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스테이블 코인이 좋은가요? 발표입니다. 어, 감사합니다.